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입니다. 어글리어스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앞서 김도환 회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올해 굉장히 작년이죠. 2025년 격동기를 겪었는데요. 저희가 창업 이래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또 어떤 고민들을 해왔고 어떻게 극복을 해왔는지 그 스토리를 찬찬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브랜드명 어글리어스에서부터 이미 느껴지실 텐데요. 저희가 푸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매년 이 소비되지 않고 사라지는 이 식품의 규모가 정말 상당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 식품 생산량에서 30%가 폐기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비용으로 환산하면 13억 톤 5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온실가스 규모에서 10% 가량이 식품 폐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환경 문제에 끼치는 해도 심각한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폐기되면 환경에만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생산자님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을 하실 때 물도 들어가고 비료도 들어가고 자원, 노동력 모든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중으로 폐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혹시 경상남도 하동이라고 아시나요? 7만 명이 안 되는 인구의 작은 도시에서 자고 자란 농촌 키즈인데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시장에서 당근 2봉지만 사와라고 하면 그걸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한 소녀였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당근이 지금 마트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손질돼 있는 똑같은 규격화된 당근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쿠리에 들어있는 다양한 크기의 감자, 당근을 볼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사명감이나 정의감은 아니었어요. 왜 이래야만 하지? 너무 비효율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보니 산지와 소비자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더 발생해온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마 이 조명 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과들을 보면서 가장 예쁘고 흠 없고 빨간 사과를 본능적으로 고르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사과는 좀 울퉁불퉁한 게 유기농 무농약으로 정말 건강하게 자란 사과거든요. 색택제를 넣지 않아서 빨갛지도 않고요. 호르몬제를 넣지 않아서 더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화학 비료라던가 이런 거를 쓰지도 않고 상처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이유로 사과 한 알 한 알 비닐을 씌우지도 않고 자란 유기농 사과들은 오히려 울퉁불퉁해요. 근데 막상 마트에서 그런 설명 없이 그런 사과들을 본다면 이거 병든 건가?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시게 되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 도시의 대형화된 유통 환경에서는 이런 사과들은 점점 더 사지 않게 됐고, 그러니 이 여러 유통 단계에서 그렇게 못생긴 이 사과들은 폐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난이 농산물을 가져와서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농가에서 못난이 농산물이 남으니까 그걸 팔면 되겠지. 그래서 농가를 찾아갔고 못난이 농산물을 팔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이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결국 A급이라는 거를 어떤 유통사가 가져가고 나면 남게 되는 모든 게 이제 B급 농산물이 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발생할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요. 농산물 입장에서면 팔리면 땡큐고 안 팔리면 또 폐기해야 되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걸 쫓아가면서 팔다 보면은 못난이 농산물 사후 처리반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농산물이라는 것이 점점 소비자가 소비 환경에서 그 외형을 중심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유통 관행에 외형 중심의 선별이 깔려 있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이렇게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D2C 거래 방식이었고요. 저희가 공급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씨앗을 심기 전부터 저희는 150g 당근만 받지 않습니다. 100g 당근도 괜찮고요. 90g 당근도 괜찮고 심지어 다리가 2개인 당근도 괜찮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어떤 농산물들을 사입을 할지 그 기준을 새로 정립을 했습니다. 유통 관행을 깨기 시작을 한 것이죠. 농부님들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어요. 그 농촌 환경이라는 게 거기서는 60대면 막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런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너같이 어린 여자애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셨는데 이제 제가 이걸 정말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조금씩 팔아내고 이제 매출이 1억, 2억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래, 농촌 문제 젊은 너네가 좀 해결해 봐라 라고 하면서 못난이 농산물들을 좀 납품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셨고요. 결국 못난이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못난이 농산물과 함께 AB급을 통합 사입을 하는 것이 농부님은 그걸 선별하지 않아서 더 좋고 소비자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2C를 통해서 농부님께 직접 공급을 받는데 그 기준을 새로 정립을 하고요. 그리고 기준에 뭐 A급은 100원, B급은 30원 이렇게 후려쳐 있던 가격을 AB급 통합 사입하면서 70원이라는 적정 가격 스윗스팟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공급자를 설득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그걸 어떻게 소비자에게 설득을 할 것인가 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사과가 당연하고 맛있는 사과라고 인식되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울퉁불퉁한 사과를 준다면 이거를 그 적정 가격으로 구매를 할까라는 거를 증명해야 했고 이게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그 공급자분들 중에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나도 시도를 해봤다. 못난이 사과라고 내가 오픈마켓에 직접 판매를 해봤는데 왜 못났냐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걸 알지만 막상 보면 낯선.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는 너무 낯설어서 선입견이 조금 아직 쌓여 있는 환경이었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가장 잘 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세심한 다고 제가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포인트를 미리 집어내고 웹에서 정말 성실하게 풀어냈고요. 그리고 웹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그 프로덕트 박스 안에는 지금 받으신 농산물들이 각각 어느 지역에서 왔고 어떤 사연으로 못난이 농산물들이 됐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사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못난이 사연이 적혀 있고요. 심지어 아까 사과의 그 울퉁불퉁한 현상을 동록 현상이라고 하는데 유기농 사과의 동록 현상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특정한 상품이 있으면 구입 직후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비자에게도 직접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500여 농가와 직접 공급을 받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는 이 D2C 거래가 워킹한다는 것은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한 번은 살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의 지속성이었어요. 이 문제를 풀려다가 실패한 많은 지난 스타트업들이 수요를 지속화해서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문제에 항상 봉착을 했었던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1년 내 장보기의 기본 디폴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걸 누가 왜 계속 쓰게 할 것인가가 저희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 1, 2인 가구를 먼저 타겟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브랜드에 먼저 반응을 해주신 세대이기도 해요. 이 2030 1, 2인 가구들은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요. 환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가격 혹은 약간의 가격이 높더라도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좀 소비를 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가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이분들의 식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좀 숙제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건강하게 먹고 싶긴 한데 배달은 죄책감이 들고 직접 해먹으려니 뭘 해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상 마트 가서 사려고 하면 감자, 양파, 양배추밖에 안 보이고 그걸 또 사와서 한번 해먹고 나면은 나머지는 남아서 썩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건강한 식단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2030 1인 가구, 저도 해당되는 이 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D2C로 가져온 이 가장 저렴한 친환경 채소를 정기 배송 모델로 소용량 상품 기획을 해서 레시피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박스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소용량이 어디까지 소용량이면요, 당근을 하나만 보내드려요. 양파도 하나만 사실 수도 있고 2개만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와 좀 인접해 있는 비슷한 페인 포인트를 겪던 페르소나가 있었는데, 이유식을 하는 가구였어요. 그 이유식을 하는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 좋은 유기농 상품을 먹이고 싶은데 정말 조금씩 필요하시거든요. 아이가 조금씩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한 상품들을 내서 시금치를 50g만, 정말 한 줌만도 살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배송하는 박스입니다. 못생겨도 괜찮아 라는 좀 위로가 적힌 말이 적혀 있고요. 이 안에는 7종에서 9종 사이의 채소들이 조금씩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채소는 저희가 매주 이번 주에 큐레이션 되는 채소로 제철 채소를 추천을 해드리지만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구독을 하시면 2주마다 배송을 받겠다, 3주마다 배송을 받겠다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내가 만약 오이를 싫어한다, 가지는 안 먹겠다, 비선호 채소를 선택하시면 그건 자동으로 제외도 해드립니다. 친절하죠? 그렇게 제철 채소를 큐레이션을 해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건 좀 더 받겠어, 덜 받겠어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받은 박스는 이 각각의 재료들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어디까지 먹으면 좋은지 알림도 드리고요. 그 각각의 식재료로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까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출해온 농산물들이 소비자의 식탁에서도 버려지지 않게끔 최대한 건강하게 관리되게 하는 서비스로 경험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지금 72회차, 22회차씩 받아보신 고객님들의 후기인데요. 맨날 똑같은 채소만 먹다가 좀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맛보게 돼서 좋습니다라는, 그리고 건강한 이 식사 루틴이 생겨서 좋습니다라는 후기가 메인을 이루고요. 보시면 저희가 채소만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두부나 계란 같은 필수 식재료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중간에 보시면 홀그레인 머스타드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좋다는 후기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숨어있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농산물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식품 폐기 문제는 농산물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가공식품들도 제조사에서 참 고민을 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공식품은 3개월만 유통기한이 남아도 유통기한 임박 상품으로 고려가 되어버려요. 그 3개월이면 사실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게 기본 정책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올드한 제품들은 좀 더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그 브랜드마다의 좀 고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공식품도 폐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좀 판매하기 힘든 이유는 공식몰에서 판매하면 기존의 가격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니 또 싸게 또 판매를 해버리면 카니발라이제이션 이슈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배송이라는 폐쇄몰 형식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훨씬 싸게 좀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브랜드는 이 좀 골칫거리였던 것들을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들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정기배송 안에서 가공식품까지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30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경험, 자산은 이 커뮤니티입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아마 가장 많은 채소 레시피 DB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매주 제철 채소를 받으면서 이걸로는 뭘 해먹을까라는 이제 재밌는 궁리를 하기 시작하세요. 지난주에는 새발나물이라는 게 이제 제철 채소로 기본 채소로 큐레이션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고, 새발나물 어떻게 먹지?를 찾아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유튜브를 찾아보면 보통 유튜브는 이제 조회수를 기반으로 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팽이버섯 요리, 두부 요리는 많지만 이런 되게 독특한 재료에 대한 레시피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글리어스에서는 유저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아,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 라는 레시피들이 공유되기 시작했고요. 이게 소통의 장이기도 하지만 어글리어스에게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유저에게 더 나은 레시피와 품목을 추천해드리는 DB가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번에 장보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런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를 만든 유저에게는 커미션을 일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핵심 고객층은 무려 저희 고객의 44%에 이릅니다. 지금 저희가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 어떤 마켓보다도 가장 많은 핵심적인 고객층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의 고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리텐션은 88%에 다다르고 저희가 쓰고 있는 광고비는 4%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 소비자, 환경에 더 나은 어글리어스만의 친환경 마켓을 직거래 유통과 소비 경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매출을 통해서 그 구조적인 해결 가능성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저희가 매출이 125억이었고요. 연평균 성장률 12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참 솔직하기까지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면 빠지는 늪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빠른 성장을 위한 이 톱니바퀴를 빨리 굴러야 한다는 압박이 참 강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저희 농가들도 더 많이 팔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런칭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그거에 집중하는 동안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수익 구조가 망가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투자를 좀 잘 받아가지고 이 비용을 어떻게 커버하면서 더 확장을 해나갈 플랜을 다시 짜야 될지 아니면 수익성을 검증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확장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저희는 프로핏 퍼스트 전략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그때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미션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얘기를 하는데 회사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저희가 쿠팡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저희의 브랜드, 스토리, 상품으로 독자적인 마켓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을 먼저 챙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매출 규모보다는 공원 이익률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우리 온 팀이 정말 힘을 합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1년 만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 만에 공원 이익률을 3배를 성장을 시키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단순히 회복을 시킨 게 아니라 창업 이래로 가장 높은 공원 이익률을 만들어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는 어떻게든 수요를 검증하는 게 저희의 숙제였어요. 이걸 아무도 사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수요를 집중하는 데 증명을 하고 있던 시간들을 이제 수익성에 집중하면서 비본질을 덜어내는 활동들을 과감히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했던 거는 운영의 효율화였습니다. 저희는 앱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저희 용인에 물류센터가 1000평 규모로 있어요. 거기에 모든 농산물들이 집결돼서 저희가 그걸 포장하고 내보내는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얼마나 효율화하느냐가 이 유닛 이코노믹스,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지의 본질인데요. 근데 운영은 단순히 자동화 하나로만 된다던가 액션 아이템 하나로만 빡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노하우의 집결이었는데요. 정말 하나하나 프로세스 집착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저희 자체 WMS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체 WMS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고 농가로부터 얼마나 발주를 해야 될지를 예측을 해주고 입고를 받아서 각각의 품질 관리를 도와주는 그런 WMS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D2C에 맞는 이 시스템 덕분에 물류 비용을 6개월 만에 50% 컷다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6년에도 프로핏 퍼스트 전략을 계속 가져갈 예정이고요.
BEP를 달성한 상태에서 저희만의 확장 전략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의 확장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만의 마케티어를 만드는 건데요. 미국에도 보시면 홀썸푸드부터 트레이더 조스 여러 가지 마켓들이 있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특정 마켓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 1, 2인 가구가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저희만의 독자적인 마케티어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상품에서도 지금은 이제 채소 위주로 이제 유통하고 있는 것들을 건강한 가공 상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환경 생활용품까지 나아가면서 이 친환경 시장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브랜드형 마켓을 만드는데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생각하는 게 PB 상품입니다. 여기도 2030 1, 2인 가구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바빠서 채소 챙겨 먹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첨가가 단 하나도 되지 않은 유기농 토마토즙이라던가 저희만의 PB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매우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PB 상품의 근간은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린 D2C 농가 직거래 기반이에요. 저희가 농가 직거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지금 어떤 농산물들이 좀 남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또 어떤 것들을 가공하면 좋을지를 바로바로 수급받을 수 있고 수요를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는 PB 상품을 4개의 라인업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먹으실 수 있는 스프, 마녀 스프부터 그래놀라 그리고 정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클렌즈 주스까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채소 열심히 드셔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 브랜드형 마켓의 경험을 위해서 구출 프로젝트부터 팝업까지 좀 다양한 이런 경험의 입체화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가 성수에서 연 팝업인데요.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보시면 웃고 있는 당근이라던가 나는 너무나 당당해라는 대파라던가 그래서 기존의 지자체에서 농부님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는 톤이 아니라 난 너무 개성 있고 당당하고 건강한 농산물이야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저희가 많이 인식되어 있지만 못난이 농산물은 하나의 대표성일 뿐입니다. 못난이 농산물로 대표되는 사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유통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사고요. 2030 1, 2인 가구라는 이 타겟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과 함께 이 문제를 더 해결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체 WMS 시스템을 만들기